자, 이번 시간에는 운영체제의 실제 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형태 이론이죠. 자, 우리가 자동차로 얘기한다면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은 이제 자동차 안에를 살펴봤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자동차를 운영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많이 쓰는 게 윈도우즈죠. 그죠? 윈도우즈, 뭐 XP, 뭐 7,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NT. 그 전에는 이제 MS DOS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닉스라는 것도 있어요. 유닉스.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리눅스죠.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유닉스 쪽에서 시험이 많이 맞춰져 있고요. 또 윈도우 쪽도 이제 가끔씩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출제하기가 좀 애매한 게 계속 버전업이 되고 또 그 시스템마다 사용하는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XP는 한번 출제가 됐었죠. XP는. 자, 그럼 윈도우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개념이죠?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쓰고 미국에 있는 MSI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전에는 이제 MS-DOS인데 이건 이제 빌 게이츠가 만든 거죠.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이제 어렸을 때 그 유닉스라고 하는 네트워크 운영체제를 이제 유통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유닉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네트워크 운영 체제예요. 이런 걸 운영하는 그런, 그전에는 이제 빌 게이츠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80년도가 되겠죠, 초반. 그때는 이제 컴퓨터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하나의 컴퓨터를 메인프레임을 서로 컴퓨터 선을 연결해서 썼던 시절이라는 얘기죠. 이걸 운영하는 바로 운영체제가 유닉스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명령 자체도 지금처럼 마우스를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키보드로 직접 입력을 해서 뭐 파일의 목록을 본다든지 어떤 컴퓨터에다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이었죠. 근데 이제 빌 게이츠 입장에서 보면 자, 이런 컴퓨터를 운영하는 건 좋은데 좀 발전이 되면 개인용 컴퓨터가 조금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개인용으로 운영체제를 갖고 있지 때가 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은 우리가 다 갖고 있지만 이제 손에 들고 다니죠 다. 근데 과거에는 그 운영 자체는 이 컴퓨터라고 하는 자체도 굉장히 컸고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체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 게이츠의 상상대로 이제 개인용의 컴퓨터가 보급이 되고 거기에다가 개인용 운영체제를 이렇게 플로피 디스크에 집어넣고 컴퓨터에다가 집어넣어서 컴퓨터를 켜고 하던 그런 개인용 컴퓨터가 점차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이 됐던 플로피로 들어가 있는 바로 MS-DOS라고 하는 디스켓에 들어가 있는 운영체제다 이런 얘기죠. MSI에서 만든. 이게 처음으로 개인용 컴퓨터 운영체제가 등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배울 때는 이걸로 배웠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켜면 그냥 켜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플로피 디스크라고 하는 걸 들고 다니면서 운영하고 싶은 컴퓨터에 집어넣고 컴퓨터를 켜야만 운영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MS-DOS는 개인용 컴퓨터 운영체제예요. 이거는 다중사용자, 이건 싱글 유저, 이건 멀티 유저. 한 사람이 쓰는 거, 여러 사람이 쓰는 거. 이건 한 사람이 쓰기 때문에 한 명의 사람이 하나의 프로그램만 수행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MS-DOS는 한 사람이 쓰고 하나의 프로그램만 수행하던 시절. 그러니까 프린터에서 프린트 명령을 주면 딴짓은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싱글 유저, 싱글 타스킹 운영체제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여러 사람이 여러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타스킹, 멀티 유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MS-DOS는 이제 발전이 되어서 윈도우 뭐 여러 가지 버전업이 돼서 뭐 XP, 7 이렇게 증가되죠. 진행이 되고 윈도우 10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S-DOS에서 발전된 이 윈도우즈는 개인용 컴퓨터로 발전돼서 이제 네트워크 운영체제로 발전이 되죠. 이제는 개인용 컴퓨터가 아니라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운영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기반의 운영체제로 발전되고 있죠. 발전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윈도우 쪽은 뭐 여러분이 집에 깔려있는 XP나 7 같은 경우는 혼자 쓰는 거고 여러 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형태죠. 대부분.
그럼 NT 쪽이나 2000 쪽은 여러 사람이 쓰면서 여러 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이런 레벨의 운영체제로 발전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는 굉장히 이제 발전이,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적 기본 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그런 네트워크 형태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요거하고 아주 기본적인 거, 중요한 거를 실제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특기한 부분들. 그리고 버전업이 계속 발전이 되면서 프로그램 계속 발전되면서 공통적인 부분이 출제가 될 겁니다. 자, 리눅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유닉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픈 소스예요. 오픈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얘는 뭐라고요? 얘는 클로즈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운영체제 빌 게이츠가 만든 그 프로그램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는지 내부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언어를 썼는지 뭘로 썼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유닉스는 프로그램의 어떤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프로그램 소스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MS사에서 하는 대로 따라와야 돼. 그런데 이 오픈 시스템 유닉스는 필요 없어요. 그냥 따라갈 필요 없어요. 소스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운영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리눅스고 무료이면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운영체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똑같으면서. 그러니까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운영체제는 거의 없으니까 개인용으로 쓰는 운영체제는 거의 없으니까 이제는 그 네트워크 기반을 갖고 있고 서버 여러 개 프로그램을 올려야 되니까 이런 형태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유닉스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관련 얘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C 언어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유닉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소스를 보면 운영체제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이나 워드 프로세스처럼 응용 프로그램이 아니고 컴퓨터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 제어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보려면 C 언어로 되어 있어요. 윈도우즈 운영체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닉스는 딱 보면 C 언어로 다 되어 있구나. 그래서 C 언어를 많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한 5% 정도가 10% 정도가 어셈블리 언어라고 하는 아주 기계적인 레벨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유닉스의 특징이 뭐냐, 틀린 건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셈블러가 뭐 대부분 만들어졌다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식성이 우수하다는 것은 C 언어 자체가 이식성이 우수하죠. 그리고 이식성이 우수하다는 것은 그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환성을 고려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컴퓨터가 이렇게 있어요. 치우죠. 컴퓨터 이식성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거 A라는 컴퓨터가 있는데 여기는 롬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롬. 여기는 램이 있습니다. 여기는 B라는 컴퓨터가 있는데 여기는 역시 롬이 있고 여기는 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체제는 바로 여기 롬 안에 들어가 있는 아주 기초적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기능을 써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자체적으로 있는 그 기능을 5개만 가지고 운영체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겠고 어떤 경우에 운영체제는 여기 있는 거를 100가지를 가지고 100가지를 가지고 이 운영체제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운영체제는 적게 사용이 된, 이 기능을 적게 사용한 것이 이식성이 좋을까요? 이식성이 떨어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컴퓨터 기계는 여러 상태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하자.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이 롬 안에 들어가 있는 이 5가지 기능은 어떤 컴퓨터에서도 어떤 기계에서도 반드시 기본적인 기능만 있는 거겠죠.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롬 바이오스 안에 기능이 한 1000개가 있다고 합시다. 1000개가. 컴퓨터 자체적 운영체제에 있는 거 말고 컴퓨터 자체적으로 있는 펌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하드웨어에 그냥 이식한 프로그램 중에 그 1000개가 있다고 합시다. 1000개. 그 중에 10개만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 운영체제는 5개만 가지고. 이건 100개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모든 컴퓨터에 5개라고 한다는 것은 그 5개 자체가 어디 컴퓨터든 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100개를 썼다는 것은 없는 경우도 있겠죠. 왜? 컴퓨터는 기종이 다 다르니까. 컴퓨터라는 건 우리가 보면 다 똑같지만 자동차 다르듯이 어떤 제품 다르듯이 밥솥 다르듯이 냉장고들 다 달라요. 컴퓨터는. 어떤 부류다. 뭐 맥킨토시 부류다. 뭐 IBM 기종이다. 이렇게 분류되어 있을 뿐이지 IBM 기종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르죠. 여러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이 똑같은 삼성 거도 있고 LG 거도 있는데 기본적인 동작은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제품이 다르죠. 회사가 다른 것처럼. 그럼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도 똑같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조금 차별화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0개라고 하는 기본적인 기능에서는 5개 썼다는 거는 이 5가지는 어떤 기종에도 다 존재할 수밖에 없는 기능일 거고 여기에 100개 썼다는 것은 없는 기능도 하나, 2개씩 있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 5개의 기능만 쓰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이익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하드웨어 기종을 갖고 있는 컴퓨터라도 다 설치가 돼. 반면에 윈도우즈는 그렇지 못해요. 이렇게 많은 개 쓰는 기능들은 없는 기능이 있으면 설치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유닉스라고 하는 이런 기종은 컴퓨터 사양이 좀 떨어지고 옛날 컴퓨터에서 설치가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이 MS 윈도우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없는 거, 그 운영체제가 설치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하드웨어, 펌웨어들이 없다면 잘 안 돼요. 설치가 안 됩니다. 기종이 좀 어느 정도 사양이 높아야 좋은 컴퓨터에만 설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유닉스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유닉스는 컴퓨터 안에 있는 기본적인 그런 기능들을 아주 작게 쓰기 때문에 C 언어로 컨트롤을 하면서 어떠한 컴퓨터 기종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윈도우즈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C 언어는 이익성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C 언어로 만들어졌다. 대부분 10% 어셈블리 작성되어 있다. 설명했을 때 찾을 수 있을 정도가 돼요. 자, 사용자 하나 이상의 백그라운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유닉스를 기반으로 빌 게이츠는 개인 컴퓨터인 MS-DOS를 만들었고요. 계속 버전업 시키면서 이거를 닮아갈 수밖에 없죠. 그죠? 이걸 먼저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윈도우즈 여러분 화면에 보면 윈도우 화면입니다. 하단에 무슨 작업을 해놓고 밑에다 내릴 수 있죠. 내가 어떤 다운을 받는다든지 뭘 하게 되면 하단에 백그라운드 작업이라고 하단에 밑으로 내려놓는 작업이 바로 백그라운드 작업입니다. 자, 유닉스에서 명령은 이렇게 명령을 줘요. 명령어를 줍니다. 명령을 주면 뭔가 수행을 할 거 아닙니까? 결과를 뽑아주겠죠. 여러분 컴퓨터 요 유닉스 계열을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검은 바탕에 하얀 글씨를 막 입력하는 거죠. 해커들이 많이 하잖아요. 우리처럼 마우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비주얼한 화면, 윈도우 기반의 화면이 아니고 텍스트 기반을 막 입력을 해서 명령을 주고 어떤 정보를 뺏고 파악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반이었어요. 그래서 명령을 주면 어떤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안 보이고 숨기고 백그라운드로 숨기게 실행을 하고 그 이어서 또 명령을 줄 수 있는 이런 작업이 바로 백그라운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주면 화면 다 나타나지 않고 그냥 백그라운드 실행시키고 딱 계속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작업이 바로 윈도우에 나타난 건 이렇게 하단에 나타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사람 이상의 사용자가 동시에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어 정보와 유틸리티에 공유하는 편리한 작업 환경을. 그러니까 유닉스 기반은 어때요?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태생 자체가 여러 사람이 쓸 수 있었던 컴퓨터가 너무 비쌌으니까 여러 사람이 단말기를 연결해서 썼던 그렇게 운영했던 네트워크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빌 게이츠 만들었던 거는 개인용 컴퓨터였고 계속 발전하면서 네트워크 기반으로 현재까지 온 거고요. 자, 소스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설계된 오픈 시스템인 것에 비해서 윈도우즈는 어떻게 된다? 윈도우즈는 바로 클로즈드 시스템이다. 표준이 정해져 있고 제품 공급자가 많다. 근데 표준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본 틀은 있다는 얘기죠. 독자적으로 막 만들면 자기 성격의 개개별로 만들면 별로 어떻게 됩니까? 표준이 정할 필요가 없죠. 표준을 정해주는 이유는
여러 사람들이 그 공통적인 부분만을 만들어 놓고 자기 옵션들, 자기가 더 추가하고 싶은 거, 어떤 기능 추가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은 자기 남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표준 이 부분이 많고 공급업자가 많다.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많았었다 이거죠. 근데 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공급자가 뭘 없다는 틀린 말이에요. 라이센스 비용이 저렴하다. 지금은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이것을 클로우드 시스템으로 운영하면서 판매하게 되니까 그만큼 제품, 관련된 제품들은 안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고. 유닉스 자체는 오픈소스 마인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어떤 라이브러리나 기능들은 사야 되겠지만 기본 베이스인 운영체제는 무료로 리눅스 같은 건 버전업이 되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렴하다. 커널의 크기가 비교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때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이 커널입니다. 컴퓨터를 운영하는 핵심 프로그램이 커널이에요. 그러니까 커널을 만들 때 이렇게 5가지밖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식성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커널을 만들 때 100개를 기능. 자, 이 운영체제는 뭐 1만 개 정도의 기능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도 1만 개의 기능이 있다고 하자고. 근데 여기는 롬바이오스에 있는 기본 프로그램을 5개만 받아가지고 1만 개 프로그램을 윈도우즈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건 이성이 좋은 거잖아요. 똑같이 만들었죠. 여기는 역시 그래서 요 커널, 요 프로그램을 만든 요 프로그램 자체를 커널이라고 하는데 요건 익성이 관련이 되는 그런 데입니다. 멀티타스킹, 멀티유저. 자, 유닉스는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쓴다는 얘기는 여러 사람이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멀티유저, 멀티타스킹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만 MS 도스 유닉스를 기본으로 해보면 얘는 멀티 유저, 멀티 타스킹 여러 개 프로그램 돌린다는 얘기죠. 요거는 뭘까요? 싱글 유저, 이거는 싱글 타스킹. 한 사람이 개인용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하나의 프로그램에 실행하지 않은 단일 프로그램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계속 MS 윈도우즈로 변형이 되면서 두 가지 운영을 하게 되죠. 개인용으로 쓸 때는 네트워크용 쓸 때는 얘는 어떻게 돼요? 개인용은 싱글 유저 멀티타스킹. 얘는 멀티 유저 멀티타스킹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쓰는 보통 컴퓨터는 집에 여러분 쓰는 7이나 10 정도는 개인이 쓰는 거다 이거죠. 여러 사람이 붙어 쓰진 않잖아. 그러나 프로그램이 여러 개에서 돌리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특히 NT 네트워크 기반의 어떤 운영체제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내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어떤 특별한 데이터베이스를 쓰면서 회사 어떤 컴퓨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네트워크 기반의 운영체제를 써야 되겠죠. NT나 2000 같은 경우를. 자, 어쨌든 MS 윈도우와 다르게 유닉스는 자, 이렇게 기반이다. 그냥 여러 사람이 쓰고 여러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다. 풍부한 네트워크인을 갈 수밖에 없죠. 왜? 초기 상태 만든 게 바로 네트워크니까. 여러 사람이 붙어 쓰는 컴퓨터였기 때문에. 트리 구조. 이 트리 구조라는 건 파일 시스템에서 디렉토리 구조가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얻고 그때부터 트리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트리 구조. 윈도우즈나 이건 유닉스랑 똑같이 다 트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용자 위에 시스템 명령어가 제공된다. 기본적으로 이 유닉스는 사용자의 개념이 없었죠. 여러 사람이 그냥 쓸 수 있게끔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의 서버형 명령들이 많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려다 쓰다 보니까 개인용한테 명령을 쓸 수 있는 그런 명령을 부여하면서 풍부하게 사용자 명령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쉘 명령어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컴퓨터를 운영하는 가장 핵심 프로그램은 커널입니다. 커널. 컴퓨터를 동작시키고 여러분 복사를 하는 명령도 커널이에요. 근데 복사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명령을 주면 명령을 받아서 복사 프로그램 실행을 시키는 것이 바로 쉘이죠. 컴퓨터라고 하는 자체 안에는 너무나 많은 제어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디스크 스케줄링,
CPU 스케줄링, 프로세스 스케줄링, 메모리 관리 프로그램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정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바로 사용자, 여러분이 사용자, 사람이 명령을 주면 그 명령을 받아서 이 프로그램들을 동작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명령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놈이 쉘이다, 쉘. 자, 그래서 유닉스 기본 구성을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커널, 쉘, 유틸리티. 기본적인 어떤 유닉스 말고 기본적인 운영체제에서는 유틸리티를 굳이 운영체제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데 유틸리티는 유닉스에서는 포함을 시킵니다. 자, 유틸리티는 뭐라 그랬나요?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이 유틸리티는 우리가 맨 앞부분에서 처음 운영체제를 설명하는 부분에 가시면 유틸리티라는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만든 사람들이 아주 작은 기능들을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랬어요? 라이브러리라고 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니네들이 조합해서 적당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그게 응용 프로그램이고, 아니야 힘들어? 그럼 내가 만들어줄게. 해서 조합해서 만들어진 게 유틸리티. 뭐 메모장, 탐색기 이런 것들이죠. 자,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유닉스의 기본 구성이라고 하고 여러분은 정확히 커널과 쉘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커널. 핵심 루틴이야. 핵심 프로그램이고 하드웨어 보호, 사용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메모리를 관리하고 네트워크 통신, 입출력, 파일 기능들을 다 관리하는 그러니까 컴퓨터를 운영하기 위한 모든 프로그램, 기본적인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우리는 커널이라고 하는 겁니다. CPU를 관리하고 메모리를 관리하고 디스크를 관리하고 파일을 관리하고 뭔가 관리하는 프로그램들 이건 다 뭐야? 커널입니다. 그럼 이거는 있어 그냥 컴퓨터 안에 정적으로. 그럼 명령을 줘야지만 수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명령을 받아서 해석을 해서 사용자, 여러분의 명령을 입력을 받아 수행하는 명령어 해석기입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시스템 간에 인터페이스를 담는 연결고리라는 얘기죠. 명령을 키보드로 주거나 여러분 마우스를 줘야 명령이 수행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말로 주는 거나 음성으로 주는 거나 이것도 다 명령을 주는 겁니다. 명령을 받아야 운영체제는 그걸 받아서 쉘은 그걸 해석을 해서 바로 제어 프로그램의 커널을 동작시키는 거라고요. 중재자, 사용자와 커널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 자, 유틸리티, 문서 편집기, 뭐면 메모장 같은 걸 말하는 거. 데이터베이스 관리, 컴파일러, 네트워크 등들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것이 유틸리티다. 어떤 경우는 이게 딱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제공이 된 운영체제도 있고 그렇지 않고도 있죠. 자, 그래서 유틸리티까지 운영체제, 유닉스는 포함을 시킨다. 3개. 자, 그래서 유닉스의 기본 구성까지 봤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죠. 유닉스의 운영체제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건 뭐냐? 대화식 운영체제다. 통신용이다. 서로 컴퓨터나 단말기를 통해서 인터넷 네트워킹을 할 수 있고 메시지 보내고 메시지 받을 수 있다. 이 다중 멀티 유저다. 뭐 싱글 유저다는 틀려요. 대부분 코드가 어셈블리 언어가 아니라 C 언어로 되어 있잖아. 이거 3번이 틀렸고 높은 익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익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것으로 더 확장시켜 나가기가 편하다. 바로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바꿨다든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답은 3번. 유닉스 커널에 대한 설명입니다. 커널. 유닉스의 중심부에 해당된다.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들을 말한다. 사용자와 이 시스템 인터페이스 제공하는 건 누가 한다? 이건 쉘이 한다. 쉘. 그러니까 커널과 쉘을 구분하는 문제고 답은 2번이겠네요. 프로세스 관리, 기억장치 관리를 담당하고 하드웨어를 캡슐화시킨다. 예전에는 이 하드웨어를 갖다가 하나의 통째로 운영 관리했습니다. 그러기에 너무 부담이 들어오니까 CPU 쪽, 모듈, 메모리 쪽을 따로 독립시켜서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따로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기계 자체로만 봤다. 근데 그렇지 않고 기계를 여러 개로 분리시켜 묶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이 통째 하나로 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줘야만 우리가 그만큼 융통성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 확장성도 있고 이식성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내는 작업.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캡슐화시킨다는 것은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를 분리시키고 그 분리시킨 것마다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둬서 운영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두 번째가 되겠네요.